여러분의 인생과 꿈을 두 아이의 아빠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타이틀이 의견을 내기 힘든 세상, 상식, 책임, 뉴진스라고 달았어요. 뉴진스에 관련되는 제가 지금 찝어가는 문제점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자님들도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내용이라, 이거 예전에 한번 그 알 찝으면서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거 오늘 좀 소프트하게 정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점점 메시지의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저는 좀 열정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우리를 생각하는 바가 명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작을 이걸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커뮤니티에 올려놨던 게 마키아벨리즘에 관련된 거 제가 올려놨잖아요. 이게 예전에 한 문장의 힘이라고 제가 방송을 했었던 짧은 쇼츠 영상인데, 다들 이상하게 한 문장을 가지고 뭐 사회에서 성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한 반대로 어른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래도 책을 조금 보는 사람이라, 그러면 한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뭘까 해서 한 문장의 힘이라는 거를 한동안 시리즈로 만들어서 냈어요. 전홍준 대표님 한 걸로 이상하게 빵 터지기 전까지는 원래 그게 제 메인이었어요. 그거랑 이제 우리 애랑 했던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우리 애랑 얘기했었던 딸과 함께하는 짧은 인문학 그거의 내용이랑도 겹쳐요. 마키아벨리즘이 아시잖아요. 뭐 이제 우리가 멀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먼데 가깝게 생각하면 또 되게 가까워지는 게 뭐냐면, 마키아벨리즘이라는 거, 군주론이라는 건 우리가 실생활에서 당했던 거예요. 우리도 군부 독재라고 하는 거를 겪었잖아.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마키아벨리즘에 파생했던 것들이 현대 마케팅이랑 또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영향력 안에 살아요. 이게 뭐냐면 되게 잔혹하고 비열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는 걸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인정해야 된다. 군주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는 해야 된다. 군주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 저 때가 이제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때가 이렇게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던 이탈리아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도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어떤 군주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나왔던 게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제 체사르 보르자 롤 모델로 해서 이제 그런 리더, 그러니까 막 나갈 수 있는 리더, 상황에 따라서. 하지만 여기에 이제 제한이 붙죠. 이제 공익이라는 결과를 위해서라면, 이게 대의 명분이 위해서라면 군주는 막 해도 된다. 수단과 방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그걸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받아들인 거지. 이게 이제 극명하게 나오는 게 어디냐면, 우리 세계사에 가장 아팠던 거죠. 파시즘, 괴벨스. 이 괴벨스가 그거에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보면 내용이 그래, 이거 있잖아요. 뭐 대중 선전선동, 이거 민중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나. 마키아벨리도 대중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 괴벨스가 그걸 해요. 독일 민중을 상대로 나치즘으로 민중을 세뇌해 나가는.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죠. 적과 아군으로 나누고, 적은 바보고 적은 나쁜 놈들이고 적은 무시해도 되는 애들. 그러니까 나치즘에서는 이거거든. 독일인, 아리아인들, 우생학.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그랬죠. 군국주의 때 일본 애들이 대단한 거고 우리는 이류고 이런 거. 그거 근데 쟤네들만 한 거 아니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삼국지에서도 이 얘기 나오죠. 삼국지에서도 징기스칸의 원나라가 명나라를 상대로, 한족 상대로 그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 맥락이 같아요. 그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요. 민중을 어떻게 움직여가느냐. 아무튼 나치식의 그 대중선동이, 이게 괴벨스가 저 2차 대전 했는데 중요한 거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거 그게 아니야. 그게 현대 마케팅의 기법으로 들어와요. 이게 적과 아군을 나누고 적을 바보로 만들고, 저 나치는 자국민 독일 아리아인들이 대단한 혈통이다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떨거지들이다. 이 나치식의 과 아군을 구분하는 게 현대의 마케팅이랑 접목이 돼요. 이걸 접목을 시켜서 굉장히 큰 짓을 했던 놈이 있어요. 미국의 에드워드 버레이즈. 이 나치식의 그 대중선동들을 현대 마케팅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정리를 잘해서 시켰던 애가 에드워드 버레이즈라는 애거든요. 대단한 애예요. 얘가 뭘 만들었냐면, 왜 이거예요. 우리가 우유 먹는 거. 우리가 우유 먹는 게 얘 머릿속에서 나눠준 거야. 낙농업자들이 우유를 팔아먹을 데가 없었거든. 아침에 우유 먹으면 건강하다. 그걸 지금 이때까지, 지금 거의 한 70, 60년? 지금까지도 그걸 믿게 만들어놨던 그 이미지를 만든 게 에드워드 버레이즈예요. 마케팅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저 괴벨스의 나치 그 선동교본, 그걸 이제 현대에서 마케팅이라는 접목을 시켰어요. 그 왜 여자가 담배를 피고 앉아있으면 왜 되게 세련된 분위기가, 제가 이제 50대니까 70년대 중반생인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있었잖아. 여자가 담배 피면. 그것도 얘가 만든 거거든. 그 이미지도, 현대의 이미지들을, 그러니까 마케팅적으로, 그러니까 대중성동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의견을 내기 힘든 사회, 상식, 책임, 뉴진스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는 중간에 핵심만 얘기 못해.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서 가야 돼.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이 내용들을 아셔야 어떤 것들이 더 머릿속에 명쾌하게 들어가는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 앞전 방송, 토요일 방송을 지운 이유가 그 잘난 척을 해서 그렇거든. 그 사과 방송 보셨는 게 그렇잖아요. 네, 에드워드 버네이즈. 예.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그냥 대충 흘려들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잡놈의 작가라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하는 국가의 전쟁 이후에 대중을 선동해서 잘 팔아먹는 방법에 마케팅이 나온 거죠. 말씀하시는 프로파간다가 여기서 나오죠. 왜 제가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 대중선동이라고 하는 전술이 마케팅에 활용이 되죠. 이것들이 다양하게 변주를 시작을 해요. 변하기 시작해. 이게 저기만 있는 게 아니야. 저 대중선동이 뭐 나치만 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버네이지가 저는 그 버네이지 관련해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얼마나 살았는지는 몰라요. 제가 무식한 애라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똑똑한 사람이 못 돼요. 아무튼 저 대중선동 전술이라는 게 저렇게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근데 저 대중선동이 지금 서양사에서 저렇게 정리해서 나오는 거지 동양사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 2000년의 삼국지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 저 대중선동을 가지고. 제 삼국지가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제 삼국지가 그런 삼국지거든. 예, 그 알도 그래요. 대중선동이에요. 대중선동. 제가 그래서 빡도란 거고 저들이 했던 대중선동 노신사 정말 멋진 노신사를 바닥에 다져진 고기 덩어리로 내 던져놨잖아요. 그리고 다시 또 한강 위에 올라가라라고 한 게 저 영상이었잖아. 그 알. 제가 그래서 지금 삼국지로 넘어가서 삼국지를 저 위에서부터 탈탈 털어가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대중선동 전술이 뭐 공산주의자들만 썼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저 대중선동이라는 건 결국은 마케팅도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민주진영에서도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캠페인이 다 저기서 나오는 거거든. 개인 미디어의 지금 시대가 딱 도래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시청하거나 청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장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그잖아. 남의 얘기 안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잖아. 이미지는 막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 남의 얘기 안 듣는 것 같아. 다 지금 막 개인주의로 막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시는 거죠. 인류 역사에 이렇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겠다, 내가 듣겠다 하고 나서는 경우가 없었어요. 지금이 가장 그게 활발한 시대예요. 가장 정보가 많이 나는 시대고 가장 많은 이들이 정보를 뿌려대는 시대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대고. 그러니 내가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야. 그럼 뭘 하겠어요? 지금은 마케팅의 시대잖아요. 이데올로기의 시대 아니야. 무슨 여기 공산주의가 어디 있고 여기 자유주의가 어디 있어. 우리는 지금 그거 다 끝났어요. 지금은 마케팅의 시대죠. 어떤 것들을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게 만드느냐의 시대 아닐까요? 그러니 정보를 제공하는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아까 얘기했죠. 나치가 했던 거. 나치는 적은 유대인, 나쁜 악마 같은 애들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케팅 하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애들이 적은 바보로 만들고 무시하면서 가는 게 이 현대 마케팅이 저 나치즘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저 올라가면 마키아벨리즘에서부터 이어져서 아니면 그 앞전에서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다양한 변주 중에 하나예요. 아까 중에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오늘 얘기했던 왜 우리가 의견을 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내는 애들이 하고 있는 짓이 그거였기 때문이에요. 적과 아군을 나누고 우리 편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저 앞편에 있는 애들, 저 적들은 다 죽일 놈을 만들어 놓고 다 멍청이를 만들어 놓고 더 바보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내 편만 챙겨가고 내가 갖고 제공하는 정보를 그 편이 믿게 만들고 그 편만 가지고 내 정보를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가장 마케팅적인 형태를 간 거죠. 프로퍼 간다. 전문가다라고 하는 작자들이 지식을 전달시키면서 내 편을 나누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의 지식을 전달하는데 그걸 상대한테 이 지식이 지혜라고 받아들이게 만들어가요. 구분을 지어놓으면 내 적은 저들은 저런 지식에 빠져있는 애고 우리 편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만들어놔요. 지식은 아시겠지만 배우거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고 전문가는 그 분야의 전문가일 뿐이죠. 이건 단견이잖아. 단견. 단순한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아는 지식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와 하고 쫓아가겠지만 그건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근데 자기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물의 이치를 모두 다 깨달은 자처럼 통찰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게 대표적인 게 사회비교주고 지금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죠. 저는 통찰력이 없습니다. 통찰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전 방송을 지워버렸잖아요. 제가 지식을 전달하는데 뭔가 대단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제가 잘난 척을 막 한 거죠. 그걸 제 구독자님이 보시고 정확하게 저한테 찝어주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이 이제 지혜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이 내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부분의 통찰력이 저한테 생긴 거죠.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은 자기가 팔리는 방법으로 이걸 써먹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작가라 그랬잖아. 저 작가. 제 편집법 영상에 보면 남의 영상 안 가져오고 남의 것들 안 가져오고 남의 것들 안 해요. 내가 작가니까. 근데 어떤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어떤 자들은
자기의 지식을 팔아먹으면서 자기가 통찰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하죠. 아무렇지 않게. 인터넷에 이 정도 정보는 할 수 있어. 이런 건 해도 돼. 그잖아요. 뭔가 룰이 깨져 있는데 저들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회비 교주지, 교주지 뭐. 그잖아. 그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인터넷에 제2창작, 제3창작에 관련해서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작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상 남의 콘텐츠를 허락 없이 가져오는 걸 못하겠다거든. 앞전에 제가 17분 분량의 영상을 찍었어요. 요거 지금 올데스타에다가 제가 메일 보내놨어요. 안 기자님한테. 그 영상 제가 인용해도 되냐고. 저 영상을 인용하게 해주시면 그 영상이 담겨서 나갈 거고요. 편집본이 저 영상을 인용 안 해주시면 제가 그 내용들 전부 다 전홍준 대표님의 워딩을 검은 박스에다가 글자로 써서 올릴 거예요. 제가 작가니까 아무리 된다 해도 나 스스로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지. 저는 그들보다 적어도 이 정도의 통찰력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지금 시청자들 여쭤볼게요. 제가 님들보다 대단해 보여요? 아니요. 저 20년? 2002년 스티커가 붙어 있었던 중고차 달고 다녀요. 제가 대단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단지 제 관심 분야인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그 지식을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런 룰이나 기준을 안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편을 나누죠. 네 편이냐 내 편이냐. 근데 이 통찰력을 보이는 게 들어가는 게 제가 지금 요 3회차 방송까지 설명 계속 해드리고 있는 이 중립의 시각이에요. 전혀 중립적이지 않은데 자기가 중립이라고 하면 뭐가 생기냐면 전문가한테 세련된 어떤 이미지가 형성이 돼요. 나 중립적이거든. 니네들 이거 생각 못 하잖아. 니네들 이거 모르잖아. 야, 바보야. 야, 이거 봐. 내가 이만큼 잘 알거든. 이러면서 자기는, 봐.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게 중립적인 게 맞지. 이러고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 한 면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듣는 분들을 바보를 만들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중립적인 시각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련된 형태인 거지. 너도 나도 다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다양한 형태로. 그리고 대중을 바보로 만들어가요. 왜 대중을 반도로 만들어야 내 편이 많아지거든. 가장 단순한 공식이에요. 가장 단순한 공식. 내 상대를 바보로 만들어야 내 편이 많아진다. 날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리고 나는 관대하다. 나는 중립적이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막 세뇌시켜가죠.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상식은 변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변하는 상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변하는 상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에 따라서, 사회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사회의 발전 구조나 어떤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변해가는 상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절대로 지켜져야 되는 불변의 상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이런 거죠. 불변의 상식에 가까운 건 인간의 존엄이죠. 공동체 내에서의 개인, 그리고 개인이 지켜가는 공동체. 이건 불변의 상식이죠. 이 기본 구조. 하지만 변해가는 상식. 우리 예전에 한번 생각해봐. 까만 마스크 쓰고 버스 어떻게 타고 다녀요? 감기 걸려도 까만 마스크 쓰고 버스 타면 우리 눈치 보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코로나 강풍이 한번 싹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까만 마스크가 우리가 별로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상식이 변했잖아요. 불과 10년도 안 된 기간에 상식이 변해버렸어요. 이런 변해가는 상식들이 있어요. 가령 제가 안진영 기자님의 그 저번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죠. 자, 민 대표가 나와서 개저씨들 막 이러는 인터뷰가 그게 기자로서, 논평자로서 저걸 불변의 가치가 있는 상식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변화하는 사회에서 변화되어가는 상식으로 봐야 되는가. 그래서 변화하는 상식으로 봐야 되는 안 기자님은 저는 그렇게 평소에 봤기 때문에 그잖아. 자기 어깨 비리나 이런 것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니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사회가 변화하면서 바뀌어가야 되는 모습에 대한 수용력이 넓으신 분이 그걸 불변의 상식처럼 얘기를 해버리면 그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제가 댓글을 달아놨던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불변의 상식인가,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는 상식인가, 변해가도 상관없는 상식인가. 그런데 저 아까 얘기해드렸던 지식 정보를 팔아먹는 자들, 자기가 지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 그들은 이 룰을 안 지켜요. 안 봐요. 이건 불변의 상식이든 이건 변해가는 상식이든 의미 없어.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냥 밀어붙이면 그만이야. 상식의 룰이나 상식의 형태를 바꿔버려요. 지금 이게 나온 게 제가 보기엔 이 유지스 사태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금 유진스에 있는 어른들의 모습이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이것들이 다 흘러 들어와서 지금 막 이 안에서 짬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중립의 자들, 지금 중립이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을, 전문가들을 한테 화를 내겠어요.
저는 되게 단순하고 심플해요. 저는 무언가를 불변의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저들은 스스로 불변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거나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뭐 글이나 이런 걸로 보고 있으면 분명히 이걸 불변의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다른 형태를 띄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봐봐요. 이거 제가 잠깐 비워놨는데 저도 지금 이것 때문에 어느 기자님한테 제가 메일 보내놓고 있는데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뉴진스의 아이들이 나서는 모습을 봤을 때 뛰어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지점에서 제가 뛰어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앞전의 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건 그냥 기업 안에서의 알력 싸움으로 보였거든. 근데 이번에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2001년도에 카카오가 저기 SM 주식을 매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3년에 완료를 했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었던 게 이수만 회장, 그러니까 경영권에 되는 부분에 참여를 했던 게 하이브죠. 여기까지 난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아예. 이건 그냥 리니징이라고 하는 능력 있는 대표가 저 회사와 딱 크리에이티브들 이런 거 있어. 지금 저와 비슷한 논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뭔 얘기를 하냐면 민희진 씨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 에서 막 능력이 없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막 보여요. 난 되게 웃겨. 그리고 민희진 씨가 그때 나와서 막 개저씨들 한 거 나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불변의 가치가 아니거든. 중요한 건 그 앞전에 있었던 이 민희진 씨가 기자회견에 나왔던 게 대중한테 들어왔을 때 이걸 상식으로 불변의 상식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이 앞전이냐 뒷전이가 뭔 의미가 있어. 어쨌든 대중이 아는 건데 저기서 지금 어떤 액션들이 취하고 있다. 근데 대중의 그 분노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크리에이티브로서 저도 작가로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저 회사들랑 그러니까 돈 된 물주든 뭐든지 간에 부딪힐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건 법의 문제이지 이걸 굳이 내가 뭘 감나라 뱀나라 할 것도 아니고 난 그만큼 잘난 척 사람도 못 되고 내가 뭘 안다고 저기에 나서서 얘기를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나왔는데 어깨에 전문가가 붙었대. 이런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케팅,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마케팅이라는 건 막 이런 거잖아. 적은 비용으로 많이 팔아먹는 형태로 발전한 거잖아요. 자, 재능 있는 아이돌이 영상을 찍었어. 찍을 수 있어요. 왜 찍을 수 없겠어? 찍을 수 있지. 그잖아요. 찍을 수 있어요. 그걸 자신의 힘들로, 자신의 의미로, 자신의 형태로 진솔하게 했으면 문제 안 되고 저 같은 사람이 뛰어들 이유도 없어요, 여기. 대중이 물론 일반 상식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화나는 건 내 그 감정 이해하니까.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이 민희진이라는 사람이 저기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양쪽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기에 뛰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이돌이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지들이 한 게 아니야. 전문가들이 붙어서 짧은 시간에 많은 확산을 시켰어요. 제가 그래서 15개 영상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찾은 것만 15개 사이트라고. 이 짓을 하는데 업계에 관련자야. 업계인. 저 업계에 있는 사람이 쟤들이 힘들까? 그걸 보는 사람이에요? 업계인이잖아, 업계인. 업계라는 건 뭐예요? 자본과 뭐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붙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 근데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 순수하게 제가 아이들을 도왔대. 도울 수 있어. 그래, 오케이. 나도 도울 것 같아. 저 너무 어렵고 힘들 것 같으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1차, 도울 수 있다 쳐. 돕기도 힘든 게 사실인데. 그렇잖아. 돕지 않아야 되는 사실인데. 중요한 건 도왔는데 바이럴이 이렇게 져버렸어. 확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욕이 잔뜩 들어가는데 내가 나서야지. 어른으로서. 이걸 막아줘야지. 내가 올렸다. 우리가 올렸다. 우리가 책임질게. 미안하다. 저 아이들은 진심이었다. 우리가 저 아이들의 진심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할 수밖에 없었다. 어른들이 나와서 그 짓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업계인이 그 상품성 있는 아이돌을 돕는다는 행위도 그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래 인간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 경제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 인간적으로 나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쟤들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래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은 바이럴을 일으켰어. 확대가 됐단 말이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 결과값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업계인이면. 이렇게 되면 아이돌의 상품성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 그럼 내가 나서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도왔다면? 정말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바이럴이 이미 되기 시작하고 있고 애들한테 욕이 쏠리기 시작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걸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기 시작하고 있다면 나서서 막아줘야지. 누가 지금 나서 막아주고 있어요? 아무도 안 막아줘. 애들만 저 전홍준 대표님처럼 난장에 나가서 불멍이를 막고 있죠. 이 유진스의 상품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유진스 팬을 제외하고 유진스 팬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걸요. 이 지금 상품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걸 업계 관계자가 도왔다. 돕고 나서 생각보다 바이럴이 크게 일으켜져서 사회에서 이 얘기들이 우려하고 있는 반대의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기들은 여기서 빠져 있어요. 이 지금 어른들의 모습이 불변의 상식일까요? 아니면 변해가는 상식일까요?
업계인으로서. 그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일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요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번 자료를 제가 준비해 왔어요. 리니진 대 하이브 5년 약적 배임 놓고 옥신강식. 2024년 5월 17일 날 작성된 서울신문의 기사 제목 타이틀입니다. 세종로의 아침 하이브와 배임죄. 2024년 6월 25일 서울신문의 타이틀입니다. 광시역 대 미니진 2차전 하이브 산하 레이블 줄소송 난선 까닭은. 2024년 7월 17일 서울신문의 타이틀입니다. 미니진 주주간 계약 여전히 유효 일방적 해지 아무 효력 없어. 2024년 8월 29일 서울신문의 타이틀입니다. 계약 일박 해지 플러스 대표 해임 하이브 앤 어더 2개월짜리 계약서 제시. 2024년 8월 30일 서울신문 타이틀입니다. 어떤 분이 쓰셨던 기사일까요? 저는 그냥 타이틀만 읽어드렸어요. 전 내용까지는 다 봤지만. 그죠? 저분은 항공, 조선 기사를 보니까 뭐 검색되는 게 한 4,000개 되던데? 서울신문 가서 기사 검색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산업부 차장으로 승진을 하셔서 한 뭐 70개인가 100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어요. 세보다가 지쳐서 갖고 나 안 했거든. 그 내용을 썼는데 딱 이 5개 저 SM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적도 없고 네이버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적도 없고 카카오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던 적도 없고 항공, 조선 쭉 기사를 썼던 사람이 이 5개의 기사를 작성을 했어요. 2024년 5월 17일부터 2024년 8월 30일까지. 여러분의 상식, 저의 상식, 기자 업계의 상식. 이분이 어디로 간다고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오늘은 제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니죠. 저 잘난 척하는 거 더 하면은 저 구독자님들 싫어해요, 진짜.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기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것들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돌덩이 맞고 있는데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중립은 대중이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이 지금 여기서 어느 쪽에 무게 중심을 잡고 있느냐가 보여요. 여러분이 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분에 화가 나셨나요? 근데 얘기했죠. 정상적으로 화를 내야 되는 타이밍에 화를 내고 있는 사람한테 여기서 뭘 자꾸 보래요? 뭘 봐야 될까? 여기서 계약 구조를 보면서 화를 내야 될까? 여기서 민 대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보면서 화를 내야 될까? 여기서 이 관계에서 하이브가 어떤 짓을 하고 있다를 봐야 될까? 지금 이 상식을 보면서 화가 나 있는데 저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카카오 쪽에 갈지 뭐 이게 저기 뭐 하이브랑 YG랑 뭐 그 주식을 뭐 저쪽에 네이버에서 잡고 있고 카카오에서 뭐 지금 멜론이랑 뭘 갖고 있대. 난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알고는 있는데 아직은 내가 얘기할 때가 아니야. 난 몰라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야. 당신들 전문가들이 그거 해요. 근데 대중은 왜 화났냐고 지금. 대중이 왜 화를 내고 있냐고 지금. 업계 관련자가 업계인이 상품성이 있는 아이들을 도왔어. 자, 인간적으로 그래. 도와준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이게 바이럴이 막 돼서 애들이 막 욕먹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책임을 지는 어른이 하나가 없어. 근데 무슨 그잖아요. 이것 때문에 열받으신 거 아니에요? 민희진 대표가 앞에서 개저씨들 뭐 할 때 인기 좋을 때 인기 없을 때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앞전에 있었던 얘기를 뒤에서 이 앞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확인하면서 열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 앞전에 있었던 얘기고 거기에는 무슨 공식이 있고 그러가면서 왜 대중을 바보 취급을 해요? 법률을 알아야 하는 사항이야 이 사항이? 카톡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저 사람이 어떤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알아야지만 화를 내는 상황이에요? 그 자체가 화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거 아니죠? 전 적당하게 지금 선을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이 화낼 포인트에 화를 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저걸 내요. 중도의 함정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전문가라는 작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이미지를 높여가는지. 자 봐요. 내가 중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서 야 이게 사실이잖아. 적들은 가. 니네들 바보잖아. 니네들 이거 모르잖아. 나만이 지금 옳잖아.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자기들 이미지를 쌓으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공급을 막 하고 있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건전한 상식으로 분노하고 있는 대중들을 바보 취급을 해요. 적을 만들어요. 왜냐고? 내가 얼마나 지식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 나한테 니깟 것들이 어디 덤벼.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지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전문 분야는 나보다 월등히 많이 알겠지. 인정. 오케이. 나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사회생활 했거든. 지금까지. 나 길거리 다니면서 책 읽었거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나보다 알아. 잘 알아. 오케이. 인정. 근데 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화나는 거에 바보 취급 당할 이유가 뭐가 있나? 대중이 바보 취급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 화난 걸 가지고 화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중립의 함정에 빠져서 이건 제 표현이에요, 제 표현. 중립의 함정에 빠져서 대중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걸 자기 지식으로 하면서 저건 지식만 갖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싫어하면서 화내면서 뭐 이게 지식이야, 이게 지혜지.
내가 지금 사회를 통찰하고 있는 거지. 니네들이 통찰력이 없는 거지.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에 제가 의견에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영상을 제외하고 모든 영상에 제가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댓글을 달으면서 당신의 의견을 상반되는 의견, 나중에 이거 편집해서 나오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상반되는 의견이 나 공격하는 의견에도 저는 달아드려요. 의견이잖아. 그 사람의 생각. 저는 작가라서, 저는 바보라서, 저는 잡놈이라서, 저는 아는 게 없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그게 지금 1년 넘게 꼴랑 1000명도 못 넘어가고 있는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제가 1년 동안 해왔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이 네가 뭔데 아는 척하고 나서냐? 그러면 안 되잖아. 넌 이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라고 하는 얘기에 제가 아차, 이거 나 스스로에게 함정에 빠졌구나 하고 폭풍 같은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지금까지. 그 앞전 영상이 그래서 나온 거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실생활에서 바보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 실생활에서 다 바보들이 많아요. 실생활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그냥 알고 있는 지식을, 제가 알고 있는 경험들을, 제가 알고 있는 생각했던 것들, 제 사고를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건 제가 100만의 구독자가 돼도 저를 감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고 니까티게 뭐. 이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의 인생보다 한 몇 배는 더 살은 것 같아. 이건 그냥 내 자부심일 뿐이지. 제가 생각을 여러분보다 더 깊게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 그런 것 같아. 근데 그걸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거를 맞다. 그렇다. 나보다 생각도 짧은 것들이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그만큼 생각이 깊은 사람이 아닌 게 되잖아요. 말하는 순간. 그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민희진 대표가 엄마인데 총바지는 애들이 하고 있어. 이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느끼는 감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구조가 내가 해탈한 사람이고 통찰한 사람인데 내가 보고 있는 대중들보다 내 반대 의견에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많이 알아. 그래서 난 저 사람들을 훈계해야 돼. 그럼 뭘 통찰을 하고 있는 건데 통찰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구조가 그렇게 돼요. 근데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우리는 지금 가장 많은 정보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정보에 옥석을 갈라주기를 사람한테 원해요. 그런 사람들이 지들이 이제 자기의 정보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기는 방법을 아는 자들이야. 오늘 나왔던 민희진 씨의 기사를 보니까 이 얘기던데? 나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와, 좀 이상하던데? 뭘 그렇게 자꾸 승리를 해? 뭘 자꾸 이겨야 직성이 풀려? 그잖아요. 이건 아이들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상대를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방법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 근데 자기가 이길 거래. 그걸 자꾸 이겨? 1000억이 걸린 문제죠. 그죠? 그러면 그건 1000억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겨야 된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대중을 상대로, 내 팬들을 상대로 나는 이길 것이다. 이거는, 그것도 프로파간다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제가 공부를 잘못했나? 제가 너무 지식의 소양이 부족한가? 뭔가 자꾸 메시지를 나오는 게 적과 악운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책임, 사회적인 상식, 우리가 갖고 있는 건전한 형태, 삶, 생각, 경영, 이 모든 구조에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 이기려고 하는 형태, 이기려고 무언가 만들어지는 거, 뭔가 자꾸 그런 게 바이블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그 생각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걸 들어보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이브를 추종하자고 얘기하던가요? 제가 없는 억측이나 없는 거짓을 가지고 민 대표나 저 도왔던 어른들을 깠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라고 하면 이게 건방진 표현인가? 저는 그래요. 옳고 그르고가 상관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중은 화나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상식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님이 한 것도 아니고 그건 하이브에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건 어딘가에 둘러쳐져 있는 사람들이 한 거라고 보여요. 그게 지금 누군가가 잘난 척할 만한 여건들을 만들어가고 지금 대중은 씹어먹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에 지금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한쪽은 아이돌 팬들한테, 한쪽은 대중들한테. 여기서 제가 어쩌면 그 유진스 팬들보다 더 유진스의 상품성이나 유진스 아이들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몇 번째 메시지를 내고 있죠? 유진스 아이들에 관련해서 계속 지금 그 메시지를 내고 있죠. 보호받아야 되는 재능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민희진 씨 팬이든 민희진 씨 반대에 있는 사람이든 이런 메시지를 내는 제가 곱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저는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안에서 뭔가 자꾸 중립의 포인트를 가지고 대중을 욕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건전하게 분노하는 사람들을 한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유진스도 아끼지만 유진스보다 더 아끼는 사람이
조농준 대표님이고, 조농준 대표님보다 더 아끼는 사람들이 우리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 대중이 건전하게 상식적으로 분노하고 있는 걸 민희진 씨나 뉴진스 팬들이 설득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이 타이밍에 적을 만들고 있고, 중립이라는 자들은 이 편에 서 있고 저 편에 서 있으면서 거기에 불쏘시개를 자꾸 대고 있어요. 여기서 이 편에서는 저 편이 바보들이 되고 저 편에서는 저 편이 바보가 돼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의견을 내기 힘든 사회, 상식, 책임, 뉴진스 이렇게 나봐.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의견을 내는 대중이 의견을 낼 수 있게 만들어가는 사회가, 그게 옳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뭘 더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민희진 씨가 소송비만 30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분노해야 돼요? 여기서 동정을 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왜 대중을 바보 취급을 해요? 지금 뉴진스 팬들은 화나 있는 대중들을 설득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사안에서. 제가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잘난 거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지금 이 타이밍에서 가장 필요한 움직임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커라는 친구, 진짜 제발 부탁인데 거기서 좀 찾아갖고 저한테 사과 모일 한 통만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도 요거 더 이상 안 끌고 가고 싶어요.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이럴에 의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는 영상에 바이럴을 하고 있는 친구라고 하는 그 친구들이 통칭해서 지금 계속 그런 식의 작용들을 이 안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게, 그걸 말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그 친구의 사과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님을 설득할 또는 훈계할 자격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 상식이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 거에 분노를 했던 대중은 거기에 상처를 받고 있어요. 이제 짜증만 나는 거야. 막 누군가의 이름이 나오는 게, 그게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저 재능 있는 아이들한테 가고 있잖아요. 그 이미지가 지금 고스란히 저 재능 있는 아이들한테 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이 나오는 거 아미도 돌아서고 다 돌아섰어. 지금 처음에 민희진 씨 나오고 나서 지금까지 다 돌아섰어. 어딘가에 있는, 어딘가에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만 빼고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주제 넘고 건방진 건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중의 편입니다. 저는 우리 편입니다. 그 우리가 민희진 씨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민희진 씨에 대해서 동정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뉴진스를 아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상대로 이것이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포함하는 우리입니다. 상대가 지금 무엇에 화가 나고 있는가를 이 사안 초기부터 지금까지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 플러스 천지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민천지가 저번에 보니까 또 어떤 분이 거기다가 민천지는 어떻게 구성된 용어고 어디서부터 사용했고 얘기하시던데, 그런 걸 내가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 대중이 알아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걸? 그잖아요. 다른 사안에서 똑같이 대응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에서 그렇게 대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주셔야지. 저는 저보다 대단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보다 모자라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현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죠. 지식을 팔아먹는 자들이에요. 나보다 돈은 많이 버는 사람들일 거야. 사회적인 위상 더 높은 사람들일 거야. 인정. 사실 난 지금 2002년이면 언제야 벌써. 그때 스티커 붙어있는 아반떼 끌고 다닌다니까? 앞에 뭘 잠깐 박았는데 거기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 아반떼 끌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방구석에서 혼자 하세요. 그래. 방구석에서 혼자 하고 있어요. 이거는 팬들이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 방구석에서 혼자 하고 있잖아. 제가 하이브에 돈을 받았겠어요?